반갑습니다. 김진웅입니다. 저도 고향이 여기 부산이기 때문에 또 부산 서구에서 어린 시절을 살았고 저희 어머니도 여기 지금 이 사하구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다대 도서관에 오는 길이 마치 우리 동네 온 것 같은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특히 여기 경관이 모른데 이 구름이 쓰러지는 곳이라는 뜻인데 이 경관도 좋고 이름도 아주 좋은 곳에 여기 왔는데 시작을 또 우리가 다분히 잊고 살고 있는 우리의 전통 음악, 해금, 배금, 피리, 소금, 나발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뭔가 우리 속에 아련히 잠들어 있는 향수랄까 또 우리가 잊고 있는 문화에 대한 미안함이랄까 이런 것을 달래주는 아주 가슴에 여운이 오는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특히 여기 해금을 보면서 우리의 이 전통 가사 중에 전통 노래 중에 청산별곡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사르리 사르리 같다 청산에 사르리란다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사르리란다. 이 노래의 한 6번째 구절에 가면은 가다가 들어오라 애정지 가다가 들어오라 사삼이 누르게 오라셔 해금할 혀고랄 들어라 이런 귀절이 있어요. 그때 해금할 혀고랄이 해금을 켜거든 들어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해금이 자그마치 역사가 청산별곡이 고려 때 나온 거니까요. 한 1000년 정도도 더 될 수 있는 그런 악기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 역사는 과연 길고도 길구나 지루하도록 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세상을 살아가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생존 경쟁이고 생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으려면은 힘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생존 경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죠. 특히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이 하던 일을 컴퓨터나 자동화 기계나 인공지능이나 로봇 같은 것들이 대신하고 또 사람이 일을 하는 능률이나 효율도 각종 통신이나 기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영역이 넓어지고 효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직업을 구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으로 슬픈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늘 써오던 그런 소설 그리고 우리의 역사 이런 이야기보다도 오히려 더 뭔가 좀 우리 피부에 더욱 절실하고 더욱 현실적인 얘기를 좀 나누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 내면의 힘이라는 걸로 정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남들 잘 때 안 자고 온갖 노력을 경주해서 얻으려고 하는 바로 그 힘입니다. 공부라는 결국 지식의 범주죠. 높은 지식, 또 높은 지위, 또 돈, 권력, 이 백그라운드, 심지어는 외모 이런 것까지가 전부 힘입니다.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남들보다 성적을 조금 더 얻으려고, 토익 점수 조금 더 얻으려고, 자격증 하나 더 따려고, 조직에서 조금 더 월급을 많이 받고 지위가 높아지려고 우리는 온갖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돈에 대한 기회도 더 많이 오고 지위도 높아지니까 힘도 더 많이 오고 또 마음껏 성형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들이 많죠. 그래서 돈을 가져야만 되겠다. 돈이 없으면은 힘들고 초라하고 심심한 생활밖에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 있죠. 드라마를 보나 영화를 보나 TV 광고를 보나 항상 멋지고 아름답고 힘 있는 사람들은 뭔가 물질적인 것을 잔뜩 누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렇게 열어봐도 운동선수 누가 몇십억을 받았느니, 영화배우 누가 어떤 집에 사느니 뭘 하느니 전부 그런 기사들이죠. 또 수입 많은 사람이 한 달 월급이 17억인가 되고 삼성전자 사장이 1년에 200억을 받는다는 등 전부 그런 기사들이 우리 눈에 바로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뭐냐? 우리 집은 왜 이러냐? 내 아버지는 왜 이러냐?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을 도리가 없죠. 자, 어쨌거나 간에 이런 그 돈이다, 지위다, 지식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 가지고 외면의 힘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이 힘은 가지면은 바로 표시가 나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옷에, 좋은 음식에 아주 그 얼굴 표정도 여유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부러워하지 않을 도리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외면의 힘에는 우리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얻고자 애쓰는 그 외면의 힘에는 매우 이상하게도
하나의 결정적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지속적이지 않다. 지속적이지 못하다. 아, 그렇죠. 돈 들어왔다 나가죠. 결국 올라가다가 옷 벗어야 되는 경우 생기죠. 예. 지속적이지 못하다. 한 70점 정도 되는 대답입니다. 또 만족함이 없다. 그렇죠.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 아주 멋진 대답인데 누가 하셨죠? 네, 아까 사진 찍어다 저 사인해달라고 저를 괴롭힌 네. 80점 대답입니다. 멋있습니다. 만족이 없죠. 자, 이 외면의 힘에는 어떤 약점이 있느냐 하면은 이 힘은 이상하게도 얻으면 얻을수록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뭘 잃어버리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은 뭔가 인간답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또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 외면의 힘을 추구하는데 이 외면의 힘은 이상하게도 얻으면 얻을수록 자기를 잃어버려요.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 힘을 얻는데 힘을 얻고 나면은 얻을수록 자기를 잃어버린다. 참 묘하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건희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죠. 이건희 회장. 이 사람은 그야말로 쓸 수도 없는, 어떻게 세어볼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부자이죠. 하지만 이건희가 내가 자기 비난할까봐 사람들 시켜가지고 이거 틀고 있는 모양이에요. 돈이 좋기는 좋네요. 이 사람이 이 에어컨 나오는 소리인가 보네요. 아, 그래요? 계속 돌립니까? 계속 돌릴 거예요? 아, 그래요? 이건희 회장이 얼마 전에 보니까 자기 형하고, 돈밖에 없는 사람이 그 형하고 재산 싸움을 하면서 전 국민이 보는 텔레비전 앞에서 자기 형을, 그 양반은요 옛날부터 우리 집에서 내놓은 사람이에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돈밖에 없는 사람이 형하고 재산 싸움을 하는 것도 그렇고, 재산 싸움을 하면서 자기 형을 전 국민 앞에 집에서 옛날부터 내쫓은 사람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배우고 따르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호로자식이죠. 모든 인류의 스승들이, 심지어는 학교의 선생님들조차도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은 형제간에 우애기 지내라,
형을 존경하고 형을 따르고 돈이나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형제간에 싸우지 말아라 하는 것은 아무리 돈이 없는 사람도 좇으려고 하는 아름다운 가치 아닙니까? 근데 이 돈밖에 없는 사람이 전 국민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다른 재벌들도 마찬가지예요. 한화 그룹이라는 그 그 사람은 보니까 예전에 자기 동생하고 그 사람도 또 아버지 유산 가지고 싸우면서 법정에서 자기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을 하더군요. 어머니 보고 어쩌란 얘기입니까? 어머니가 형 편을 들면 동생하고 동생 편을 들면 형하고 어머니한테 그런 선택을 하게끔 하는 것이 사람으로 살 도리가 아니죠. 그 외에 SK이다, CJ이다, 태광이다, 숱한 돈이라면 평생 쓸 수도 없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다 자기를 잃고 돈에 사로잡혀가지고 형무소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돈이 많으니까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나요? 만약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이 대단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너무 한쪽 방향만 보는 사람이에요. 다른 세상에 있는 겁니다. 세상은 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건이 대단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지만 하나는 자식이 자기 형하고 돈 갖고 소송을 해? 그리고 온 국민 앞에서 형을 그렇게 얘기해? 저 아주 몹쓸 놈이구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검찰총장이 왔다. 저 검찰총장 저 사람 지시 하나로 몇만 명이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모범 시민이 되기도 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최고 사법의 권위자가 왔다. 대단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또 한편은 자식이 얼마나 위에 놈 눈치 보고 할 말 안 하고 수사해야 될 건 안 하고 권력자다 재벌이다 이런 거는 못 본 척하고 약한 서민들만 잡아 죽였으면 저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시각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한 시각만 있는 게 아니라 그와 정반대되는 시각도 있는 겁니다. 힘도 외면의 힘만 있는 게 아니고 내면의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면의 힘은 얻으면 얻을수록 외면의 힘하고는 정반대로 얻으면 얻을수록 자신이 점점 강해져요. 잘 잃지 않습니다. 외면의 힘은 얻으면 얻을수록 제가 점점 약해져 가지고요. 장관이 됐다. 그러면은 장관이면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역사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할 말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은 장관한테 직접 대면 보고를 안 받아요. 서면 보고를 받습니다. 서면 보고라는 거는 할 얘기가 10분의 1, 100분의 1로 줄여져서 이렇게 보고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대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취직은 안 되고 과학기술은 발달하고 이 회사들은 채용을 했다 하면은 옛날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이 문제가 엄청나게 복잡해. 저 장관하고 대통령하고 밤을 새서 얘기를 해도 끝나지 않을 것들이 너무 많은데
대통령이 서면 보고만 받고 대면 보고를 안 받아요. 얼굴 보고 서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은 장관이 이건 아닙니다. 대통령 정신 차려요. 당신 나한테 직접 보고 받아요. 하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게 장관이 되면은 자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내가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서면 보고 좀 받으십시오 하고 얘기했다가 잘릴까 봐 얘기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의 힘은 다릅니다. 내면의 힘은 내놓고 자랑할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뭔가 이것이 옳다,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할 때에는 주저없이 탁 나서는 거예요. 이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과 외면의 힘을 가진 사람이 부딪힌 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디오게네스와 알렉산더의 만남 아닙니까? 알렉산더가 수십만 대군을 거느리고 세계를 정복한 후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디오게네스를 만나잖아요. 자기 진흙탕에 앉아서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걸 알렉산더가 보고 그 부하들에게 이봐라, 저 뭐하는 늙은이냐? 디오게네스라는 늙은이인데 뭐하는지는 모릅니다. 맨 저렇게 헐벗고 굶주린 상태에서 저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앞에 말을 타고 다가가지 않습니까? 우뚝 서가지고 디오게네스여, 말하라. 나는 세계의 정복자 알렉산더다. 내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물었을 때 디오게네스가 대왕이시여, 먹고 살 거 좀 주시오. 금덩어리 좀 던져주시오. 내 장남 데려가서 취직 좀 시켜주시오. 그러지 않잖아요. 대왕이시여, 해를 가리지 말고 비키시오. 디오게네스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알렉산더 같은 풋내기, 지금 예를 들면 이근희라든지 박근혜라든지 이런 사람 한 몇천 명 모아놓은 것보다도 더 강한 그 알렉산더, 말 한마디로 수십만 명을 죽여버릴 수도 있는 알렉산더 앞에서 대왕이시여, 해를 가리지 말고 비키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힘, 그게 바로 내면의 힘입니다. 이 내면의 힘을 가지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확 바뀌어요. 외면의 힘을 가진 사람 앞에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미워하거나 이런 마음이 하나도 안 생깁니다. 당신은 그 길로 가라. 나는 내 길로 가마. 자기 길이 분명하고 따로 보여요.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 자체가 아예 달라져요. 돈이 있고 없고 이런 그 정도는 너무 우스워가지고 아예 차지를 않습니다. 머릿속에. 약한 사람은요, 보는 시각도 약해요. 약한 부모는 항상 자식에게 공부해라, 공부해, 공부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야. 공부해야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약한 사람은 돈이 한 100억 있으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해요. 돈이 한 100억 있어서 행복해질 것 같으면 왜 그 많은 재벌들이 쫙 형무소로 들어가요? 더 많은 돈을, 그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는 까닭은
돈으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돈 100억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거는 그야말로 꿈입니다.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차가 없다. 항상 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너무 힘들고 괴롭다. 이러면 땀이 뻘뻘. 그래서 평생 소원인 경차. 경차가 대표적인 경차가 뭐가 있죠? 마티즈요. 마티즈를 한 대 가셨으면 꿈이 없겠다. 마티즈를 샀어요. 다 이루어지는 것 같죠. 100억 가지는 게 마티즈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티즈만 사면은 그야말로 행복할 것 같지만 동창회가 있을 때 마티즈를 터벼놓고 택시 타고 가요. 그러면은 다시 꿈이 소나타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소나타구나. 소나타 타면은 그 꿈이 이루어질까요? 에쿠스가 부릅니다. 에쿠스 탄 사람은 더 위에 있기 벤츠가 부릅니다. 벤츠 탄 사람은 내가 차 중에 제일 좋은 거 탔다. 이제 난 꿈이 해결이 됐다. 그럴까요? No way. 이 사람은 외국 갈 때에 대한항공 타고 다니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 제트기 얘기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미국 기준으로 보니까 부자는 요트가 있느냐 없느냐더라. 나는 가난하구나. 벤츠를 타고 요트가 없으니까 가난하다. 그렇게 돼. 그 꿈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미 세상의 모든 사람은 행복이 지금 여기 다 와 있어요. 이걸 못 보고 멀리 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외면을 세워가지고는 그게 100억 아니라 1000억, 1조, 10조, 100조가 돼도 그거 가지고는 마음도 채워지지 않고 행복해지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자기 삶의 가치나 의미를 느끼지를 못해요. 인간이 벌레라면은 또는 짐승이라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잘 먹고 했다면은 성공한 삶입니다. 그건 짐승이나 벌레의 삶이에요. 인간의 삶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따르는 인류의 스승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잖아요. 다 일찍 죽잖아요. 무엇보다도. 오래 산 사람은 석가모니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 예수다, 마호메시다, 좀 나라를 위해서 또는 인류를 위해서 뭐한 사람들 다 일찍 죽어. 왜 그런가 하면은 무의미하게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행복하지 않다. 더 나아가가지고 삶의 가치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번 세월호 보세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오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유 하나로 그 나이가 이미 70이나 된 선장이 그 자기 책임하에 그 타고 있는 그 고사리들을 버려놓고 내빼는 거. 그것을 가지고 오래 살았다고 우리가 훌륭한 삶이라고 박수를 쳐줄 수 있나요? 마찬가지입니다. 힘도 마찬가지예요. 이건희 같이 사는 사람을 돈 때문에 자기 형을 그렇게 매도하는 사람을 박수 쳐줄 수 있나요? 그 사람을 A, B, C, D, E급 인간 중에 A급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없어요. A급 인간은 그런 사람, 성공한 장사꾼 정도를 A급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